자, 여러분, 드디어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핵심 변경사항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3월에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이거 정말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죠? 과연 올해 연말정산은 우리를 웃게 해줄까요? 자, 지금부터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연말정산이 뭐냐? 간단해요. 1년 동안 월급에서 꼬박꼬박 뗀 세금이 있잖아요? 그거랑 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거죠.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환급액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올해 뭐가 새로 바뀌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가족 혜택, 주거비 부담 줄이는 법, 그리고 기부나 소비 관련 혜택까지 쭉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올해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번 연말정산 개정의 큰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가족 지원, 그리고 비용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리 연말정산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보면 특히 결혼이나 출산, 또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확 늘었어요. 그리고 월세나 주택청약저축 같은 우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도 더 커졌고요. 한마디로 서민들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가족들을 위한 혜택. 지금 가정을 꾸리고 계시거나 혹은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진짜 여기부터는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까지 어떤 새로운 혜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만 원. 딱 봐도 큰 돈이죠?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핫한 새로 생긴 항목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와, 이게 새로 생겼어요.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하면요.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나이나 초혼이냐 재혼이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아주 파격적인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인데요. 만 6세 이하 자녀를 위해서 회사에서 받는 출산 보육수당 있잖아요. 여기에 세금을 안 매기는 한도가 기존에는 월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월 20만 원으로 딱 2배가 늘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들께는 정말 꿀 같은 소식이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더 빵빵해졌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오르고요. 셋째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라면 총 65만 원을 공제받는 셈이죠? 꽤 크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산후조리비 공제요. 예전에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싹 없어졌습니다. 소득 수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요. 한도가 아예 없어요. 쓴 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거나 혹은 월세 사시는 분들,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특히 월세 사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월세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 월세세액 공제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소득 기준도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늘어났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자, 표를 한번 보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원래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였는데 8천만 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졌고요. 제일 중요한 공제 한도. 이게 연간 75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로 확 늘었습니다. 와, 이러면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붙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것도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연 240만 원까지였는데 이제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연말정산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소득해서 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외 변경 사항들을 짚어볼게요. 이게 사소해 보여도요,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이거 좀 재밌는 항목인데요. 소비를 많이 하면 보너스를 주는 공제가 올해 한시적으로 생겼어요.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썼다. 그러면 그 늘어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 공제해 주는 겁니다.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고요. 내가 작년보다 카드 좀 썼는데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혹시 고액 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올해 한해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이 40%로 잠깐 올라갑니다. 좋은 일 하신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죠. 그 밖에도요,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받으시는 분들, 비과세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었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한 19% 단일세율 특례도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중요한 변화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지금까지 바뀐 내용들을 쫙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연말정산 스케줄 꼭 기억해야 할 날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1월 15일에 홈택스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가 열려요. 이때 내 예상 세액이 얼마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월 초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1월 중순에 최종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회사에 내면 끝! 이 흐름이니까요. 각 단계별로 놓치지 않게 달력에 미리미리 표시해 두시면 좋겠죠.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2025년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 그리고 월세 사시는 분들, 또 현명하게 소비하신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변경사항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세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정 계획은 그대로인가요? 세법이 바뀌는 건 단순히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살림살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번 변화를 계기로 내년 재정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